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수도권에 거주하는 60세부터 74세까지 은퇴자를 대상으로 은퇴 후 부부관계 및 자녀나 친구, 사회관계 등에 대하여 면접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가 은퇴한 경우 부부 모두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실어했다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을 빼고 하루 평균 4시간 10분 정도를 함께 보내는데 주로 하는 일이 TV를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특히 여성들이 은퇴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는 남편을 삼식이라고 부르는 것만 봐도 함께하는 시간을 싫어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노후 전문가 오에 히데키 씨는 불필요한 감정 다툼을 하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은퇴 부부 공생의 법칙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부부가 공동의 취미를 가지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는 취미는 굉장히 즐거운 것이다. 인생을 풍요롭게 보내려면 취미를 가지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하기 싫으면서 괜히 배우자에 맞춰서 억지로 취미를 가질 필요가 없고 자기에게 맞는 취미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우의 히데키 씨뿐만 아니라 모든 노후 전문가들 역시 나이가 들수록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생활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적인 부담이 없으면서 노후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 몇 가지를 소개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등산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 1위가 등산이라고 합니다. 특히 40대 이상 남녀 공통으로 등산을 꼽았는데요. 등산은 50대, 60대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나이대 분들은 아직 체력이나 근력이 충분하기 때문에 몸을 사용하는 취미생활이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등산은 심폐지구력 향상과 근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취미생활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무에서 나오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해소해주고 장과 심폐 기능을 강화하며 항균 작용도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연의 경치를 즐기며 근력 강화와 스트레스까지 해소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등산은 추천할 수 있는 첫 번째 취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긴 코스나 경사가 가파른 코스 등은 무릎 관절에 좋지 않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며칠 전 TV에서 80대 할머니가 자전거를 타고 어딘가를 즐거운 모습으로 가는데 도착한 곳을 확인해 보니 건강을 위해 춤을 배우는 곳이라 깜짝 놀랐는데요.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오래 사는 것이 축복이 될지 아니면 재앙이 될지는 각자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할머니처럼 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기 때문에 등산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더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추천드릴 수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는 하체 운동뿐만 아니라 몸의 균형 감각 또한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력 강화와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자전거 타기를 추천드립니다. 집 주변도 좋지만 가끔씩은 야외로 나가서 자연 속에서 운동과 풍경 감상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으로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장점이 있는데요. 탁구는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으로 두뇌 활성화와 순발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치매를 예방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또한 골밀도를 증가시켜서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이 되는 운동입니다. 개개인의 실력이나 나이에 따라 운동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 전신을 사용하는 운동이다 보니 하루에 30분 정도만 즐겨도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고 70대, 80대까지도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운동입니다. 네 번째는 악기 연주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손을 움직이며 악기를 다루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삼박자가 맞아야 하는 것이기에 그만큼 두뇌를 자극시켜 인지 능력을 발달시킵니다. 또한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진정시키는 것은 물론 칼로리 소모도 도와주고 심신을 안정시키기에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요즘 길거리를 걷다 보면 색소폰 동호회나 기타 동호회 등에서 붙인 현수막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젊을 때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배워보고 싶었지만 못하셨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악기를 배우고 연주하면서 음악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 노인들이 정서적 안정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전신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심신의 휴식과 힐링을 도모할 수 있는 취미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폐 기능을 높여주고 관절에 부담이 적은 운동입니다. 노후 전문가들 역시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 중에 하나로 수영을 꼽기도 하는데요. 노인재활의학회에서도 추천하는 노후 취미생활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근육이 약하거나 관절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수영을 추천드립니다. 6번째는 독서입니다. 책을 읽는 것이 얼마나 건강하고 좋은 활동인지는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극적인 인터넷 기사나 SNS의 수많은 컨텐츠들을 접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실천하기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독서를 많이 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훨씬 더 창의적이고 자신에게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점들에 대하여 열린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삶의 변화를 편하게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 국립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책을 읽으면 뇌신경 회로가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상호작용을 하여 뇌의 다양한 부분을 자극하여 건강하고 지적인 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과학적 결과가 있었다 하여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독서는 진정 자신의 삶에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뇌 기능을 키워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고 노인성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7번째는 종이접기입니다. 어릴 적 종이접기의 추억은 누구나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딱지치기의 수단도 되고 친구나 연예인에게 보내는 마음의 표현이 되기도 하고 어른들에게는 생활 소품을 만드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은 종이접기 지도사라는 자격증까지 생겨서 부업으로 일할 수도 있고 어린이들을 위해 재능 기부도 할 수 있어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종이접기를 하면 눈과 손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 좌뇌와 우뇌를 골고루 발달시켜서 치매와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특히 손을 사용할수록 뇌가 더 정교하게 뇌신경망을 만들어 집중력을 강화하고 심리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어 노인들의 취미생활로 추천드립니다. 8번째는 목공예입니다. 원하는 가구나 가구 소품이 필요하다면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2, 3일 내로 배달해주는 편한 세상에서 굳이 나무 제품을 힘들게 손으로 만든다는 것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을 텐데요. 손수 나무를 자르고 삽보질을 하고 힘들여서 목공예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경험한 분의 말에 따르면 목공예를 하면 공간 지각 능력과 집중력이 향상되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의 성취감과 만족감이 높다고 합니다. 완벽하지는 않아도 남이 흉내낼 수 없는 모양과 색깔 그리고 섬세함에서 나오는 나만의 특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시 만든다고 해도 똑같을 수 없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만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가 아닐런지요. 노후에 취미 활동으로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보는 아티스트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9번째는 식물 가꾸기입니다. 농업진흥청 연구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마찬가지로 반려식물도 사람과 교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밝혀냈는데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이 서울시가 반려식물을 키우는 노인층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반려식물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이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93%는 외로움 해소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65세 이상 노인 돌봄 서비스 대상자 중 4,500명에게 반려식물을 보급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반려식물은 우울감이나 외로움 극복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내 공기 정화와 인테리어 효과도 있어 좋은 취미생활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10번째는 명상하기입니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많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명상이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과 평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명상을 하면 첫째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둘째로 집중력을 높이고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게 해주며 셋째로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주어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을 예방하며 넷째로 불안감이나 피해망상적 사고를 억제하며 다섯째로 수면의 질을 개선하고 자존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10가지 취미생활 외에도 여행이나 사진, 서예, 요가, 시니어 모델, 당구, 바둑, 낚시, 사교 댄스 등 정말 다양하고 특이한 취미 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노후 전문가들은 은퇴 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취미를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취향에 맞고 지속적으로 즐길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찾아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의 삶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